말하자면 경쟁하는 시장이 아니고 서로 조금씩 다른 특성을 갖고 시장이 좀 다르게 갈 것이다. 예, 공유하는 부분도 있고 다른 부분도 또 훨씬 많고. 그런 것 같은데 파운드리도 그런 관점에서 시장 진입, 파운드리 공정 서비스를 이제 제공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 것 같은데 아무래도 뭐 SK의 의중이 좀 반영이 된 겁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수의 스토리는 다 말씀을 드렸을 테니까 네. 예, 이전부터 지분을 가지고 있었고 어찌 보면 여러 협의를 해왔을 텐데 이 겐 시장 진출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당장 이렇게 우리 하겠다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분명히 그 이전부터 스터디를 했을 거고 네. 예, 뭐 8인치 쪽에서 장비를 어떻게 들어야 된다 이런 시장성 부분도 분명히 평가를 했을 거니까 네. 그 부분에서 이제 업계 쪽에서 나오는 얘기로는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딜렉 한주엽입니다. 오늘 여러 가지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저희 라이브로 하는 것은 그냥 쭉 얘기를 쭉 하면 그냥 다 들으실 수 있고 라이브 끝나면 우리 멤버십에만 공개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에 저희가 편집본으로 올리는데 아무래도 뭐 편집본으로 보시는 게 가독성이나 어떤 자료 화면들 같은 것들을 같이 보실 수 있기 때문에 기술이나 뭐 어떤 시장적인 것들 이해하실 때도 좋을 텐데 뭐 또 빠르게 알아야 되는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뭐 또 멤버십 가입해서 보셔도 좋고요. 그냥 좀 일주일 정도 기다리셨다가 보셔도 좋습니다. 장경윤 기자 모셨고요. 오늘 화합물 반도체 관련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키파운드리, 예. 뭐 보도가 엄청 많이 됐기 때문에 뭐 대부분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은 되지만 여기가 원래 매그나시 반도체의 파운드리 부분이었는데 이제 주인이 바뀌었죠. 예, 그렇습니다. 주인이 이제 SK. 사무 운용 펀드 쪽에서 먼저 4천억 정도로 인수를 했다가 다만 이제 그때도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50% 정도의 지분을 투자를 했었죠. 네. 그러다가 이번에 이제 작년에 SK 하이닉스가 완전히 인수하겠다라고 의지를 드러내고 올해 아마 지난달쯤이었을 텐데 인수가 완료가 된 상황입니다. 그럼 하이닉스의 어떤 거로군요. 예, 맞습니다. 키파운드리가 파운드리 뭐 여러 가지 조금 레가시 제품들 많이 했었었는데 예. 갈륨 나이트라이드 GAN이라고 또 예. 부르는데 겐 쪽에 대한 공정 개발에 나선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네. 8인치 쪽을 원래 하니까 네. 8인치 겐 지라갈륨이라고도 하는 그 반도체 시장에 네. 진출하는 것은 사실상 확정이 된 사안이고요. 그래요? 예, 네. 다만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공정을 개발을 할 거냐, 아니면 뭐 전력 반도체로 갈 거냐, 무선 통신 쪽으로 갈 거냐, 시장을 좀 어떻게 집중하는 전략 같은 거는 조만간 좀 구체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정황 증거들이 있습니까? 이것을 하겠다는? 최근에 보면 일단 내부적인 움직임이 굉장히 뚜렷한데요. 최근에 이제 YBG라고 해서 와이드 밴드 갭 네. 연구 개발을 위한 조직을 이제 별도로 마련을 한 상태입니다. 네. 이게 저희가 차세대 화합물 반도체, 뭐 전력 반도체라고 하면은 네. 잘 아시다시피 SiC 또 겐 네. 이쪽이 좀 와이드 밴드 갭 소재에 속하는데 네. 이 두 물질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실리콘보다 밴드 갭 수치가 뭐 거의 한 3배 정도 높습니다. 네. 뭐 밴드 갭에 대해서 뭐 자세히 말씀드리면 너무 딥해지고 너무 어려우니까 밴드갭이 넓으면 넓을수록 뭐 고온 환경에서 전력 손실을 줄일 수 있어서 뭐 전력 효율이 좋아진다. 네, 이 정도로만 이해를 하셔도 좋을 것 같고 네. 그래서 지금 이 와이드 밴드 갭 개발 조직에서는 이 뭐 SiC가 아니고 겐 웨이퍼 네. 뭐 성장하는 기술이나 에피 기술. 식각이나 뭐 구리배선 꼭 필요한 파운드리에서 꼭 필요한 그런 공정들에 대한 전반적인 기술을 개발하려고 하고 있고 좀 인력도 계속 충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통 우리가 반도체 하면 실리콘 기판을 주로 사용을 했었는데 이제 전력 효율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갈륨 나이트라이드라든지 뭐 SiC 실리콘 카바이드 쪽에 새로운 기판들을 도입하려고 하는 움직임 뭐 이미 이제 상용 제품들 내놓은 회사들도 있고요. 물론 뭐 무조건 실리콘보다 좋다 이렇다라기보다는 어떤 이런 전력 반도체나 RF 이런 쪽에서 이제
와이드 밴드 갭이라는 이 특성을 갖고 조연 효율을 나타내니까 이제 그쪽 분야에서는 요거를 쓰는 것 같은데 갈륨 나이트라이드 이 시장이 좀 어떻습니까? 좀 유망해 보입니까? 일단은 저희가 보기에 전망은 굉장히 좋은 상황인데 네. 시장조사 업체 자료를 좀 인용해서 보면 네. 일단 시장 규모가 뭐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1.3억 정도 달러 기준으로 1.3억 달러 였다면은 2027년까지는 이제 20억 달러로 성장할 수 있을 거다라고 예상이 되면 네. 연평균 성장률로 계산하면 59% 정도가 됩니다. 엄청난 성장이네요. 저희가 지금 뭐 반도체 산업이 뭐 9%, 10% 성장한다고 뭐 얘기를 하는 거하고 비교해 보면은 일단 성장세는 굉장히 가파른데 그 중에서도 저희가 이제 일반적인 가전기기 쪽에 사용되는 뭐 전력 반도체나 무선 통신 또 오토모티브 쪽으로 해서 굉장히 수요가 지금 좀 증가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실리콘을 썼을 때보다 효율이 좋으니까 기존 뭐 다른 이제 분야로 실리콘을 대체해 가면서 활용이 될 것이다인데 1.3억 달러. 1.3억 달러면 한 2천 우리 돈으로 한 지금 환율로 계산하면 2천억 정도 안 되는 갑자기, 돈인가? 2027년에 20억 달러면 한 2조 3조 조금 안 되는 환율이 올라서 지금 이제 원화로 환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어느 정도 이제 뭐 크지는 않지만 규모는 좀 있는 것 같네요. 이 주요 회사들은 어디가 있습니까? 저희가 해외에서 좀 전통적으로 이게 전력 반도체 쪽에 또 많이 쓰이다 보니까 이 전력 반도체 주요 업체들이 기존에 시장 잡고 있던 강자들이 또 그대로 이어가고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뭐 인피니언, 로움이나 뭐 울프스피드 전에 이제 크리 쪽에서 나왔던 이 울프스피드 같은 경우에는 SIC도 그렇고 겐 쪽도 그렇고 전부 다 잘하는 것으로 나와 있고요. 국내 상황으로 보자면은 겐 전력 반도체나 이제 그 전력 증폭기라고 하죠. 그거하고 이제 트랜지스터, 무선 통신용으로 개발을 하는 RFHIC가 있고 에이프로의 이제 자회사인 에이프로 세미콘 같은 경우에도 겐 전력 반도체 소자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소개한 CG트로닉스라는 회사도 겐 소자 플러스 생산 어떤 이런 것도 생산 관련된 것도 뭐 바운더리 서비스를 하겠다라고 장대한 꿈을 얘기도 하기도 했었는데 인피니언, 뭐 로움, 울프스피드 이럴 때는 뭐 독일, 일본, 미국 회사들 주로 해외 이고 이들은 생산 시설을 본인들이 갖고 있는 회사들이란 말이죠. 설계도 하고 맞습니다. 생산도 하고. 근데 지금 이제 파운드리를 이걸 하겠다라는 걸 보면 이쪽 분야에서도 어쨌든 생산 시설 없이 팹리스로 겐 소자를 설계하는 회사들이 많이 생겨날 거다라고 예측을 하는 것 같은데. 뛰어들고 있겠죠. 네. 파운드리 측면에서 보자면 DB하이텍 같은 경우도 겐 쪽에 뭐 좀 하고 있는 게 있죠. DB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SIC나 겐 쪽 이제 둘 다 개발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겐 쪽에서 조금 더 진척도가 빠르다고 할 수 있는 게 파운드리 이제 8인치에서 좀 특성에서 그런 부분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8인치라고 하면 웨이퍼의 사이즈를 얘기를 하는데 SIC 같은 경우에는 뭐 SIC 웨이퍼가 지금은 6인치가 주류이기 때문에 8인치로 개발을 하는 거나 좀 인프라 측면에서는 좀 불리한 측면이 있고요. 반면에 이제 걔는 이미 8인치 웨이퍼 같은 경우에 개발도 많이 됐고 시장에서 좀 원활히 수급을 할 수 있다 보니까 8인치 파운드리 입장에서는 이 겐 쪽을 개발하는 게 조금 더 수월할 것 같고요. 국내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뭐 에이프로 같은 경우에도 뭐 작년에 8인치 겐 에피 웨이퍼 쪽 이제 양산 설비를 갖추고 양산에 성공했다. 이런 소식도 있었죠. SIC 같은 경우는 이제 뭐 6인치, 4인치도 뭐 생산하는 회사도 있는 것 같고 8인치 같은 경우 울프스피드만 이제 좀 많이 개발을 하는 하려고 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기술인 것 같은데 아무튼 겐 쪽은 8인치 쪽을 간다. 아까 SIC하고 지금 겐하고 지금 얘기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양쪽 차이를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SIC하고 걔는 뭐 일단은 다 좋다. 차세대 쪽으로 전력 반도체다. 이렇게 많이들 얘기를 하시는데 어떻게 세부적인 특성이나 좀 수요 측면에서 보면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SIC는 고전압이나 고내열 특성이 훨씬 더 좋아서 전기차처럼 좀 이렇게 오토모티브 쪽으로 좀 수요가 있는 상황이고요.
걔는 반면에 이제 스위칭 속도, 그러니까 전자 이동하는 게 굉장히 빠르고 좋습니다. 그래서 물론 오토모티브에서도 수요가 있지만 네. 뭐 가전기기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고주파에서 하는 이제 무선 통신 쪽 이쪽에서 조금 더 시장에서 수요가 많은 것으로 일단 파악이 되고 있고요. 일단은 상황에서 봤을 때 오토모티브는 신뢰성 검증도 해야 되고 좀 까다롭다 보니까 까다롭죠. 네. 예, 이런 가전 쪽이나 통신 쪽에 진출을 먼저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회사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수월한 전략이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경쟁하는 시장이 아니고 서로 조금씩 다른 특성을 갖고 시장이 좀 다르게 갈 것이다. 예, 공유하는 부분도 있고 다른 부분도 또 훨씬 많고 그런 것 같은데 파운드리도 그런 관점에서 시장 진입, 파운드리 공정 서비스를 이제 제공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 것 같은데 아무래도 뭐 SK의 의중이 좀 반영이 된 겁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수의 스토리는 다 말씀을 드렸을 테니까 네. 예, 이전부터 지분을 가지고 있었고 어찌 보면 여러 협의를 해왔을 텐데 이 겐 시장 진출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당장 이렇게 우리 하겠다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분명히 그 이전부터 스터디를 했을 거고 네. 예, 뭐 8인치 쪽에서 장비를 어떻게 들어야 된다 이런 시장성 부분도 분명히 평가를 했을 거니까 네. 그 부분에서 이제 업계 쪽에서 나오는 얘기로는 네. SK 쪽에서도 뭐 하이닉스도 그렇고 겐 시장을 좀 긍정적으로 같이 협의를 하면서 좀 검토를 해왔던 것으로 일단은 알려져 있고요. 예, SK 그룹도 마찬가지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SK 그룹 같은 경우에는 그 어딥니까? 그 예스파워 테크닉스죠. 예. 거기가 SIC를 하고 이제 또 매그나칩에서는 갈륨 나이트라이드를 하고 이런 거 보면은 뭔가 화물 반도체 쪽에 신시장이라고 생각하고 그룹 차원에서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사례가 굉장히 많잖아요. 네. 실트론 같은 경우에는 듀폰, SIC 웨이퍼 사업부를 인수했었고 네. 최근에도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겐 쪽을 전문으로 하는 RFHIC하고 예스파워 테크닉스가 조인트 벤처를 설립을 했는데 JV를 만든. 예, 여기서도 당연히 이제 예스파워 테크닉스를 인수했던 SK의 좀 계속된 설득이 있었고 좀 적극적으로 제의를 했었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좀 밸류 체인 완성 부분도 있고 좀 전력 반도체, 화물 반도체 쪽에 굉장히 좀 열의를 쏟고 있는 거 아닌가. 네. 그림으로 보면 좀 그런 그림이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RFHIC와 에스파워 테크닉스 조인트 벤처 만드는 거는 단독 쓰신 거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 뭐 여기까지 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